가끔? 시간 나면? 자, 부모의 값은 P, B의 여집합. 분자의 값은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부모가 P, B의 여집합이 누구예요? 0.5. 네, PB가 0.5니까 B 여집합도 0.5입니다.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이네.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0.3. 네,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았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표에서 조건방위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조건방위의 값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문제 요구하는 게 여학생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학생이 영어를 관람했을 확률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확률은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할 확률의 값이 궁금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구하는 거는 지금 뭘로 구할 거냐면 경우의 수로 구하려고 합니다. 여자애들 중에 영화를 본 여자애들로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여자아이들은 30명, 영화를 본 애들은 18명. 그래서 30분의 18인가요? 네.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 여자애들 중에 영화를 본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거 구하려고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의 값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요? 이게 어렵나요? 말해 빨리.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네. 다른 답을 얘기해 볼까요? 5분의 2? 영화를 안 본 사람들 중에 남자. 영화를 안 본 사람들 중에 남자. 되신 거 맞아요? 네. 표에서 조건방위를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남자인 걸 전자로 했을 때 영화를 볼 확률의 값은 무엇인가요? 네, 5분의 3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너무 유치해가지고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표에서 보는 방법을 확인했고요.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떨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여기 A하고 A가 똑같고 BB가 똑같으면 동화 성립해요? 종속 사건이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지만 독립이면 P 곱하기 PB로 할 수 있다고? 세 장의 당첨권이 포함되어 있는 7장의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번에 2번 응모권을 뽑겠습니다.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방위를 배운 다음에 확률의 값들은 이게 조건방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건방위는 무엇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어찌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조건방위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닌가? 아, 선생님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뭐 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야. 이건 조건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이야. 한 번에 그냥 2장을 뽑을 거야. 한 번에 2장을 뽑을 건데 그냥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았으면 좋겠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7개 중에 당첨되는 게 3개, 꽝인 건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지? 한 장씩 2번 뽑는다고 했구나. 7C로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처음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 뭐야? 두 번째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뭐야? 3분의 1? 답이 7분의 1이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네. 처음에 당첨된 사건이 A 사건, 두 번째 당첨된 사건이 B 사건. 첫 번째 거 당첨될 확률이 7분의 3이었던 거고 6분의 2의 값은 처음에 당첨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을 구했던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4장의 당첨 복권을 포함해서 10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순서대로 한 장씩을 뽑겠습니다.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뽑는 게 유리한가요?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을이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을은 두 번째로 뽑습니다. 을이 당첨되려면은 을은 어떻게 당첨될 수 있는 거지?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할까? 그냥 문제는 을이 당첨될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갑을 순서로 뽑았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어떻게 당첨될 수 있죠? A도 당첨되고 갑도 당첨되고 을도 당첨될 수도 있고요. 갑은 당첨되지 않고 을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건가요? 비복원 추출인가요? 네. 처음에 갑이 당첨될 확률은 뭔데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을이 당첨될 확률은요? 마이너스. 하지만 갑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을이 당첨될 확률은? 더했습니다. 90분에 12, 24, 36? 9로 약분했습니다. 처음에 갑이 당첨될 확률은 뭐지? 처음 뽑았을 때 갑이 당첨될 확률은? 그래서 유불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어떤 게 유리한 건 없는 거죠? 동등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약분해서 5분의 1을 답이라고 쓰라고 하네요. 되신 거 맞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색이 4개, 검은색이 3개, 총 7개가 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흰색이 2개, 검은색이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A하고 B 2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하고 2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해가지고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그때 흰색과 검은색 바둑돌이 각각 하나씩 나온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바둑돌 2개가 A에서 나왔을 확률값을 구하세요. 해설들은 보통 이런 문제 해설들은 수식화시켜가지고 문제를 풀거든. 뭐 흰색 나오는 사건 A 사건, 뭐 검은색 나오는 건 B 사건,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 다 필요 없어. 최대한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방률이 맞습니다. 왜 조건방률이냐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검은색, 흰색이 각각 하나씩 나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뽑아 이게 아니라 무조건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와야 되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건방률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A에서 나오는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오는 거지? 상황은 A에서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합친 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오는 건 상황인 거지. 네. A가 됐든 B가 됐든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부모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무엇 하는 거 전제로 했을 때 조건방률에서 앞에 있는 게 이게 부모에 있어야 되니까.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값은 조건방률이고 부모의 값은 P를 써야 되니까 어느 주머니가 됐든지 간에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오는 게 부모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분자에는 뭘 쓰라고? 분자에는 뭘 쓰는 거야? 유독 A에서 꺼낸 게 흰색, 검은색 하나씩이 나오는 게 분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해보자. 일단 분모의 값은 선생님이 뭘 쓰려고 하냐면 A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냈을 확률의 값을 분모에 쓰려고 해. 그럼 먼저 2분의 1 확률로 A 주머니를 선택했어야 되네. 2분의 1로 A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바둑돌 몇 개 있었다고? 7개 중에 2개를 꺼내려고 하는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낸 상황이 4실 곱하기 3실인가요? 이게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낸 거죠? 또는 2분의 1 확률로 B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검은색, 흰색이 6개? 그 중에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내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분모에 쓴 거는 A 주머니가 됐든 B 주머니가 됐든 흰색과 검은색을 각각 하나씩 꺼낸 상황이죠. 그 중에 분자에 쓰려고 하는 거는 왼쪽 걸 분자에 쓰라는 얘기야, 오른쪽 걸 분자에 쓰라는 얘기야? 네, 왼쪽 걸 분자에 쓰라는 얘기인가? A 주머니에서 나온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였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원래 하고 싶던 거는 PA 교집합, PA분의 PA 교집합 B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 이게 A 사건이고 이게 B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분모의 걸 어떻게 처리한 거야 지금? A 속에 있는 B 속에 있는 A와 B의 바깥에 있는 A에 대해서 쓴 다음에 분자의 값은 그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을 분자에 쓴 건가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산수하기 위해서 2분의 1은 다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 분모의 2배 했습니다. 분자 분모의 2배 했고 남은 거 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7C가 6C가 15인가? 어떡하냐? 약분할까? 아이씨 못해먹겠다. 105를 곱해야 되는 거야? 4 약분하고 나서 105 곱하자. 105를 곱했습니다. 29분의 15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방금 막 풀었던 문제가 수능에서는 매번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독립종속은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독립종속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 설명할 내용이 없어. 문제만 푼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여기 있는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방금 전 페이지에 있던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쓸데없는 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A의 여사건하고 B사건하고 A사건하고 B의 여사건하고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은 싹 다 독립이야. A,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A, B에 관련된 모든 녀석은 다 독립이야. 이게 명제가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그걸 증명하려고요. A,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은 A 교집합 B의 값은 P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첫 번째 걸 증명하려면은 PA 여집합 교집합 B의 값을 PA 여집합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으면 명제 참인 거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거 참일 겁니다. 근데 이거의 값을 계산 좀 해보려고요. 오른쪽에 PA 여집합 곱하기 PB인데 왼쪽에 있는 값을 좀 바꿔볼까?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니? B 마이너스 A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 B 빼기 A잖아. B에서 A를 뺀다는 건 B에서 교집합을 뺀다는 개념이고 수희야 눈빛이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됐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A를 얘기하고 B에서 A를 뺀다는 개념은 B에서 교집합을 뺀다는 개념과 똑같아서 그래서 PB-PA 교집합 B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바꿔 쓸 수 있나요? PA 교집합 B는 이게 성립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PB로 묶어 쓰겠습니다. PB로 묶어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PB의 값은 아이고야. 1-P의 값은 PA의 여집합인가요? 그 좌변값을 바꿨을 때 우변이 되는 거를 증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A 6건하고 B 사건 독립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여기 6건들이 달려있는 요거 좀 증명해 보려고요. 얘는 A 6건과 B 6건의 교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인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좌변값은 1 빼기 합집합이겠네? 합집합의 값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교집합인데 교집합을 P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게 1-PA하고 1-PB인가요? 이거 전기관계 윗줄이니? 윗줄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PA의 6건과 PB의 6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A, B가 독립이면 다른 A, B에 관련된 것들은 독립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독립이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시험 문제가 독립종속 여부를 따지라는 문제들이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데 독립종속인지를 따지라고 한다면 절대로 조건부 확률 PB/바 A의 값이랑 PB의 값이 똑같다 이런 짓 하지 않을 겁니다.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따질 때는 조건부 확률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물론 이러면은 독립? 이러면 종속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로 절대 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면 독립,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힘듭니다. 독립종속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종속은 여기 원소가 누구누구 있고 여기 원소가 누구누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종속이네 이렇게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 나이 때 나는 혼자 책 보고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숫자 막 채운 다음에 독립종속인지를 막 상상하고 막 했었거든?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 엄청 헷갈리고. 그래서 나는 누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거든? 그런데 미리 얘기합니다. 독립종속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식에다 대입해서 풀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인원이 나온 사건이 A사건. 그러면 A사건은 경우가 1, 3호네. B사건은 소수의 눈입니다. 소수면 2, 3, 6인가? 2, 3, 5가? C라고 한 사건은 5 이상의 사건입니다. C사건은 5, 6인가요? 문제는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P의 값은 누구라고요? PB 값도 2분의 1인가요? PA 규집합 B는 누구야? 두 개 공통된 사건이 3호야? 그럼 3분의 1인가? 그럼 두 개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 맞아? 첫 번째 무슨 사건이라고요? 두 번째 건 PB 값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PC 값은 누군데요? 근데 B하고 C의 공통된 건 몇 가지야? 이거 6분의 1이야? 이거 독립이야 종속이야? PA는 2분의 1, PC의 값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근데 공통된 건 몇 개야? 그럼 독립인가요? 문제는 독립인 걸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반드시 P의 A교집합 B의 값이 P 곱하기 PB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하셔야지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순간 쉬운 게 어려워집니다. 자, 독립사건의 확률입니다. 물론 심약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 사람이 승부차기에 성공했을 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좀 동요받기를 할 건데 수학은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승부차기 할 때 A라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B라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지가 방금 차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음번에 찼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수학은 생각합니다.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0.7, 0.8인 선수가 있습니다. 승부차기를 차례대로 할 겁니다. A, 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A도 성공하고 B도 성공하는 교집합 확률을 구하는 거죠, 지금? 그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독립이기 때문에 P, A 교집합 B의 값은 곱하기만 할 겁니다. 승부차기에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B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A하고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그냥 곱해서 풀면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0.7이고 실패할 확률 값이 0.인가요? 세 번째 건은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건으로 풀어야 되겠네? 6건이 뭐지?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이? 둘 다 실패?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빼기 뭘 해야 되죠?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만 배우면 다 배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울 생각입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동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쌤이 동전이 3개 있습니다. 동전이 3개 있는데 동전이 3개 있으면은 3개 동전이 앞면 3번, 앞면 2번, 뒷면 1번, 앞면 2번, 뒷면 1번, 앞면 1번, 뒷면 2번. 싹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네?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3개 동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게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칩시다. 아니면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연속해서 3번 던졌어. 처음에 한 번, 두 번째 한 번, 세 번째 한 번. 그렇게 던졌다고 한다면 동전을 3번 던졌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3번 던졌다고 한다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8가지인가요? 첫 번째 앞면이 3번 나오는 확률값은 3분의 1, 8분의 1인가?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값은 8분의 3이에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도 8분의 3이고요.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8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이 녀석은 앞면이 몇 번 나왔다고?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3번 나왔다고? 근데 이거는 앞면이 몇 번 나왔다고? 뒷면은 한 번 나왔어? 그럼 8분의 1인데 왜 3배를 왜 해야 되지? 여기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3배 해준 거야? 그 3배 해준 녀석의 값을 3번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나와서 1승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항정리처럼 마치? 이항정리 계산할 때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 앞면이 2번. 3C가 3 맞죠? 이거는 3번 중에 3번 다 앞면. 뒷면은 빵번. 이 녀석은 3번 중에 한 번만 앞면. 나머지 2번은 뒷면. 얘는 3번 중에 빵번이 앞면.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시행해서 앞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두 번째 시행해서 앞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시행이 독립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윷놀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윷이 이렇게 될 확률 값은 4분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윷이 이렇게 될 확률 값은 4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독에 걸린 모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윷놀이 못하면 시험 문제 틀립니다.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애들이 독에 걸린 모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너희는 어때요? 알아요? 아 그래요? 믿어볼게요. 자, 윷을 4개 던질 건데 4개 중에 각각이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먼저 뭐가 나올 확률부터 해볼까요? 4번 중에 이게 몇 번 나오고 이게 몇 번 나와야 돼? 뭐는? 빵번? 4번? 그게 뭐예요? 4번 중에 앞에 거는 빵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에 건 빵번 4분의 3 확률로 빵번, 뒤에 거는 4분의 확률로 4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걸을 한번 해볼까요? 걸은 몇 개 몇 개 해야 돼요? 아, 3개 한 개? 다른 분들도 아시죠? 자, 그러면 4번 중에 앞에 거 3번인가요? 뒤에 건 1번인가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값을 Q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값을 P라고 얘기합니다. N번 중에 어떤 일이 R번 발생할 확률의 값을 N번 중에 R번 P 확률로 발생하고 Q 확률로 발생하지 않는 걸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거 설명했던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별거 없습니다. 대충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동전을 5번 던지겠습니다.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앞면 나올 확률의 값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말해. 24. 5번 중에 3번,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3번 나왔으면 좋겠고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산수도 할게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앞면이 4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선생님 이 말 못 볼 때 많은데 5번 중에 4번 2분의 1로 4번 2분의 1로 1번 앞으로 이거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2분의 5승이가 맨날 그럼 이게 뭔데요 지금? 32분의 5? 그 다음은 5번 중에 5번이 2분의 1 확률로 5번이 앞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32분의 네, 약분해서 16분의 3인가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야 되는데요? 앞면 2번. 한 번 나올 때랑 빵번 나올 때를 빼야 되겠네요? 5번 중에 빵번 2분의 1 확률로 앞면은 빵번, 뒷면은 5번? 앞면 1번, 뒷면 4번? 어차피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4승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1 빼기 32분의 그래서 앞에 거 뺐으니까 16분의 이해되신 거 맞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 인원이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지고 짝수 인원이 나왔을 때는 동전을 2번 던지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 있습니다.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겠다고? 먼저 주사위가 홀수가 나올 확률 값이 뭔데? 2분의 1 확률로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고 2분의 1로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만 던질 건데 결과적으로는 동전의 앞면이 2번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홀수가 나왔어. 홀수가 나오면 몇 번 던지겠다고? 3번. 3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2분의 1 확률로 2번은 앞면 나왔으면 좋겠고 1번은 뒷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분의 1 확률로 짝수가 나왔다면 2번 중에 2번 전부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뒷면은 빵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건가요? 이 값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앞에 게 누구죠? 뒤에 건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벌써 끝났어? 레벨 3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직원이 60명입니다. 각 직원은 2개의 부서 A, B 중에 한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 부서의 직원 중에 50%는 여성입니다. 이 회사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직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B 부서에 속해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직원이 여자일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엄청 친절해. 문제가 그냥 친절해 극치네.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A 부서, B 부서. 남자, 여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표를 작성하게끔 충분히 알려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표를 작성해 볼게요. 전체 60명이라고요? 각 부서에는
A 부서에는 20명이 있고 B 부서에는 40명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 회사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반은 여자, 반은 남자네. A 부서의 남자, 여자는 10명, 10명이란 얘기야? 그리고 A 부서에 속해 있는 이 회사 여자 직원의 60%? B 부서에 있다고? 여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60%가 B 부서에 있고 40%는 여기 있다고? 40대 60? 2대 3? 2대 3이면 여기가 몇 명이야? 그럼 여기가 몇 명이라고요? 그럼 35하고 25란 얘기네요. 이 표만 작성하신 다음에 질문은 B 부서에 있는 사람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걸 구하세요. B 부서 속에 들어있는 여자예요? 그 40분의 15한테 80배라고? 답이 30인가요? 문제 수준은 이렇게 유치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색이 2개, 검은색 3개, B에는 흰색이 1개, 검은색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선택해서 흰색이면 흰색 2개를 B에 넣고요. 그 다음 검은색이 A에서 검은색이 선택됐으면 검은색 2개를 B에 넣은 다음에 B 속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색이었을 확률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낸 공이 흰색이 나올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황은 여기서 흰색을 꺼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검은색을 꺼냈을 수도 있잖아. 먼저 A에서 흰색을 꺼낸 확률 값은 5분의 2의 확률로 A에서 흰색을 꺼냈다면 흰색을 몇 개 집어넣어? 그럼 흰색이 2개 들어가면 흰색 3개, 검은색 3개일 거 아니야. 흰색 3개, 검은색 3개인 상황에서 B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색일 확률이 뭐예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또는 5분의 3 확률로 검은색을 꺼냈어. 검은색을 꺼냈으면 검은색 2개를 집어넣어? 그럼 검은색이 5개, 흰색이 하나인가요? 거기서 흰색 공을 꺼낸 확률 값은? 끝났습니다. 이게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야? 15분의 3? 뭐가 이상하지? 아, 미쳤네요.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뇌정지네, 뇌정지. 자, 19번으로 갔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합니다.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은 지각을 했고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는 지각했습니다. 15분의 1은 지각했습니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지각한 사람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건 조건방률이네. 지각한 사람들 중에서만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각한 사람 중에서만 버스로 등교할 확률? 지각한 사람이 부모였어야 되겠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확률은 10분의 6. 버스를 탄 사람 중에 지각할 확률은 20분의 1? 그런데 나머지 40%의 사람들 중에 지각할 확률값은 15분의 1이라고? 버스 타고 지각하는 거, 걸어서 지각하는 거. 둘 다 지각할 확률인 거죠. 그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분자에 쓰라고요? 네, 버스 타고 지각하는 걸 분자에 쓰라고요? 아이씨, 몇 빼야 되는 거야? 10은 약분할게요. 얘도 5로 약분할까? 어떻게 하지? 저기 4만 다시 한 번만요. 분자에 4만 20. 4만이고 4. 아, 4. 그럼 분자 보면 12배만 합시다. 약분하기 귀찮아서요. 12배 할게요. 12배 주면 18 더하기 16분의 18인가요? 34분의 18이면 17분의 9?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가 똑같으면 한 개 동전을 4번 던질 겁니다. 나온 숫자가 다르면 한 개 동전을 2번만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이 뭐야? 36개 중에 똑같은 게 몇 개야? 6개. 그래서 6분의 1인가요? 다른 게 나오는 확률 값은 6분의 5인가요? 그런데 이 시행을 해가지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조건방률이네. 앞면과 뒷면이 같은 횟수가 나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같은 횟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럼 분모의 값에는 앞면 뒷면이 같은 횟수가 나와야 돼. 6분의 1의 확률로는 같은 눈이 나와서 몇 번 던지겠다고요? 4번. 4번 중에 같은 횟수로 앞면 뒷면이 나오려면은 4번 중에 2번이 2분의 1로 앞면이 나오고 2번은 뒷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6분의 5의 확률로 다른 게 나오면 2번만 던져요? 2번 던져가지고 앞면과 뒷면이 같은 횟수가 나오려면은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누굴 분자에 쓰라고요? 4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2번 나오는 거? 앞에 거? 약분할 수 있는 거라고는 6을 약분할 수 있습니다. 또 지울 수 있는 게 뭘 지우지? 4분의 1을 지울까? 이 정도면 될까? 얘가 누구야? 4분의 3? 아니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얘가 누구죠? 분자분모의 2배만 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다 했네. 자,